안녕하십니까. 생생업 방송 청소년 상담사 용쌤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이 바뀐 어떤 제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목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모든 가해 청소년 또는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 이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보면 좀 처벌을 좀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또 반대에 있는 피해 학생들은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목적이 처벌에 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는 어디에도 처벌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그리고 선도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나 또 가해자 또 피해자들이 대부분 초점을 처벌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과 오해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갈등과 오해가 이렇게 더 쌓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목적을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적 목적, 그리고 선도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 학생은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법률이 개정되고 바뀐 점이 그겁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심의위원회가 학교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까지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여기에 외부 전문가 그리고 지역 인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 그리고 지역위원, 그리고 학부모위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 자치위원회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 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학생부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2019년에 개정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전담기구라고 해서 사안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그 사안을 조사하고 진술서나 이런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이게 학교 폭력이면 심의 교육청에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교육청, 각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2020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심의위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모든 사안을 심의하기보다 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인원수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몇 개 분과 이렇게 또 중등 또 몇 개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에 나왔듯이 이거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그리고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뀐 점은 전문위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학교에 관련돼 있던 뭐 변호사 또는 뭐 의사 이제 이런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학부모 위원들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학부모 위원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 그리고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던 이제 그 교육 공무원 이제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뭐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또 많이 또 위원회에 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타 이런 이제 그 자치심의위원회 할 때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같이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위원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그 업무에 과중되는 게 좀 줄어들었죠. 대신에 이제 그 교육청의 어떤 그 역할은 정말 그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분쟁의 소지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는 학교에서 이걸 심의를 하면 그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 사이에 그 오히려 이렇게 원만한 그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부모님들 간에 그 학교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뭐 편들어줬다. 근데 제 경험상 뭐 그 자치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 특정인을 이렇게 편들어주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대부분의 그 위원님들이 보면 그 학부모 위원님들이 이제 좀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위원님들이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문들 그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 학생들의 그 평소 어떤 그 소문들을 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마 좀 학교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거나 또는 뭐 공정을 해칠 만한 그런 분들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먼저 학교 폭력은 학생 간에 일어난 정신, 육신, 물질적 이 세 개의 피해에 의하면 그 학교 폭력이 생깁니다.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럼 이 학교 폭력이 되면 이걸 이제 그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학교 폭력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신고하냐? 주로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전담 기구를 맡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신고하셔도 되고요. 또는 학생부 선생님한테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제 학생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뭐 싸움이 났을 경우 그 친구들이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가면 그 학교에 있는 전담 기구에서는 그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안을 조사를 해서 이걸 학교 자체 내에서 좀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심기구에 보내서 심의를 할 건지 두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해결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심의기구로 보내는 경우가 그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어떨 때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해결을 하냐 그러면 2주 이상의 그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 상처가 아주 경미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 진단서를 2주 이상 끊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먼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재산상의 피해라는 건 뭐 그 금품갈취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뭐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뭐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그 물건의 그 대금을 빨리 변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은 그 나중에 그 가해자 그 처벌을 할 때 그 지속성의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일시적으로 또는 뭐
우연히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이 3번 항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생겼을 때 피해 학생이 이걸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진술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진술을 할 때 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 학교 폭력 신고하면 또 보복한다. 너 이렇게 더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복성 협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2주 이하 그리고 재산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그리고 학교 폭력이 지속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행위가 없을 경우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누가 그 요구 사항이 있냐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식 사안으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심의기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걸 저는 그냥 너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학교 내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 그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교육청에 넘어간 그 심의기구,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학교 폭력을 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